이 사연은 미국의 지역 신문인 텍사스 월드 저널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생 멧돼지떼에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던 우리 작은 진돗개 별이가 도시 전체를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한국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몇 해 전 남편 직장 때문에 머나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텍사스 특유의 넓은 하늘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늘 고향에서부터 함께 온 우리 집 반려견 별이가 있었습니다. 별이는 그냥 평범한 진돗개였어요.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가족을 잘 따르고 동네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죠. 크기도 중간 정도의 흰색 털을 가진 예쁜 암컷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집과 마당,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별이도 마당에서 뛰어놀며 행복해했고 저는 IT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새로운 삶에 차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매일 저녁 별이와 함께하는 산책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스틱의 아름다운 주택가를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별이가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별이는 다른 개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유독 경계심이 강하고 낯선 소리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돗개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자란 토종견이니까 당연히 다른 개들과는 다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웃들도 별이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무슨 품종이에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진돗개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코리안 독이라고요? 정말 우아하고 똑똑해 보이네요. 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곤 했죠. 몇천 년 동안 한국에서 자란 토종견이며 충성심이 강하고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이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견으로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별이 역시 평온한 일상 속에서 행복해 보였고 특별히 문제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스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교회 지역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돌아다닌다는 둥, 쓰레기통이 완전히 박살나 있다는 둥 흉흉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헛소문이니 도시 괴담 같은 것이라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연일 야생 멧돼지의 습격 소식을 전했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멧돼지라는 놈들은 원래 텍사스 지역에 서식하던 야생동물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놈들이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 치우고 땅을 파헤쳐서 도시 기반 시설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름답던 공원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해갔고 도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고 게다가 크기도 어찌나 큰지 다 자란 놈은 200kg에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택가에 나타나 쓰레기통을 뒤지고 심지어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 동네 이웃인 잭슨 씨는 매일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민지 씨 정말 무서워요. 어젯밤에도 우리 집 마당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다니까요.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와서 쓰레기를 온통 뒤엎어 놨어요. 잭슨 씨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아지 맥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별이가 걱정되어 밤에는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텍사스 야생동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덫을 놓고 총으로 사살도 해봤지만 멧돼지의 번식력은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났습니다. 한 쌍이 1년에 새끼를 12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고 하니 잡아도 끝이 없었던 거죠. 전문 퇴치업체를 불러도 봤지만 교활한 멧돼지들은 인간의 손길을 피해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 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선진 방역 시스템도 이 거대한 야생동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건 마치 전쟁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녀석들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도시 전체가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에는 사이렌 소리 대신 멧돼지가 내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지 못했어요. 저녁 산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현지 방송에서는 연일 멧돼지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심지어는 멧돼지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국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물론 한국에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끈기와 지혜라면 이런 문제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잭슨 씨는 정원이 엉망이 되었다며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미치겠어요. 어젯밤에도 멧돼지 놈들이 또 정원을 다 파헤쳐 놨습니다. 내가 아끼는 장미나무 뿌리까지 다 갉아먹었다니까요. 야생동물청에 아무리 전화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만 하고 이러다 우리 집까지 무너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잭슨 씨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의 푸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괴물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텍사스 야생동물청에서는 유럽에서 전문 사냥개들까지 수입해서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저먼 셰퍼드, 로데지안 리즈백, 잭 러셀 테리어 같은 유명한 사냥개들이 대거 동원되었지만 텍사스의 거대한 멧돼지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문제는 이 멧돼지들이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교활했습니다. 인간의 패턴을 학습해서 덫이나 포획망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냥개들의 움직임까지 예측해서 역공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몇 마리의 사냥개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생동물청의 데이비드 존슨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야생동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에요.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자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개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종사해온 베테랑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유럽에서 들여온 최고급 사냥개들도 소용없었어요. 이 텍사스 멧돼지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상점가는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스틴 시내 곳곳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들이 도시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위험.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 밤간 외출 금지, 애완동물 단독 산책 금지 같은 문구들이 온 동네를 뒤덮었죠. 어떤 전문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녀석들의 번식 속도와 적응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현지 방송에서는 연일 멧돼지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심지어는 멧돼지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들은 너무 크고 강해서 포획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저는 매일 밤 별이를 꼭 안고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 이 모든 첨단 기술과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작은 별이가 그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물론 멧돼지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로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도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별이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녀석이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자세로 무언가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어요. 별이가 바라보는 쪽에는 커다란 덤불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멧돼지다 싶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별이가 다칠까 봐 목줄을 꽉 잡고 별아 안 돼 위험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별이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안 돼, 별아. 제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어요. 덤불 속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함께 별이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 그리고 멧돼지 특유의 꿀꿀거리는 비명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혹시나 별이가 그 거대한 멧돼지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덤불이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별이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자랑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별이의 입에는 제 팔뚝만한, 아니 그보다 더 커 보이는 중형 멧돼지가 축 늘어진 채 물려 있었습니다. 죽은 멧돼지였어요. 별이는 마치 사냥에 성공한 용맹한 장수처럼 의기양양하게 제 앞에 와서 멧돼지를 내려놓고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잘했지? 하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작은 귀여운 별이가, 평소에는 마냥 귀엽기만 하던 우리 별이가 저렇게 크고 흉포한 멧돼지를 단숨에 제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멧돼지는 몸무게가 최소 50kg은 되어 보였는데 별이는 겨우 2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침 운동을 나왔던 몇몇 미국인 주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세상에, 저게가 저 큰 멧돼지를 잡았다고요? 저게는 무슨 종인가요? 정말 대단하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게 별이에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라고요? 진돗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정말 용맹한 개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어쩌면 우리 별이가, 우리 진돗개가 이 도시의 골칫거리인 멧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어떤 강한 자부심이었어요. 한국의 토종견이 미국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별이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괜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용감했습니다. 별이는 뛰어난 후각으로 멧돼지가 숨어있는 굴을 귀신같이 찾아냈어요. 깊숙한 굴 입구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다가 확신이 서면 앞발로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숙련된 사냥꾼 같았어요. 멧돼지들도 바보는 아니었죠. 별이의 기척을 느끼면 재빨리 다른 출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별이는 그들의 도주 경로까지 예측하는 듯 했습니다. 굴입구를 파다가도 갑자기 방향을 틀어 멧돼지가 나올 법한 다른 쪽으로 달려가 길목을 차단하곤 했어요. 그 민첩함과 지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멧돼지를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정확하게 목덜미를 물어 제압했어요. 그 과정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해서 멧돼지는 제대로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별이의 활약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별이가 실제로 멧돼지를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제가 찍어 올린 짧은 영상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어떻게 저런 괴물을 잡는 거지?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냥개인가요? 아니, 그냥 평범한 가정견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어느 날은 텍사스 야생동물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잔뜩 지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김민지 씨 맞으시죠? 야생동물청 환경과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별이 활약에 대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저희가 동원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거든요. 심지어 유럽에서 들여온 전문 사냥개들도 멧돼지 앞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진돗개가 멧돼지를 잡는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의 말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싶었어요. 저는 흔쾌히 별이와 함께 멧돼지 퇴치 작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별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전문 사냥개가 아니라 제 가족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만 약속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별이는 야생동물청 직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멧돼지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긴가민가하는 눈치였어요. 그들이 데려온 서양의 유명 사냥개들은 덩치만 컸지 멧돼지의 교활한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는 영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것들은 주로 넓은 평지에서 사냥감을 쫓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복잡한 지형이나 굴 속에 숨은 멧돼지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오히려 덩치 큰 사냥개들이 구릿굴을 어설프게 파헤치다가 멧돼지를 더 깊숙이 숨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달랐어요. 별이는 마치 땅속 지도를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멧돼지굴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숨겨진 굴 입구를 별이는 냄새 하나만으로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끈기 있게 굴을 파헤치거나 멧돼지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심과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 근처에 거대한 멧돼지 굴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굴이 너무 복잡하고 깊어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었어요. 굴찾기까지 동원했지만 멧돼지는 계속해서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별이가 투입되었어요. 별이는 굴 주변을 꼼꼼하게 냄새 맡더니 갑자기 엉뚱해 보이는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거긴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별이를 믿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별이가 파헤친 곳은 멧돼지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비상탈출구였습니다. 잠시 후 그곳으로 멧돼지 대여섯 마리가 허둥지둥 기어나왔고 별이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두세 마리를 제압했어요. 나머지 멧돼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의 포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야생동물청 직원들과 현장 책임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 직원은 맙소사 저게는 그냥 개가 아니야 거의 초능력 수준인데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존슨 씨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김민지 씨 그리고 별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 큰 성과를 거뒀어요. 진돗개라는 견종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훌륭한 개를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었다는 긴급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수컷이 250kg은 좋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괴물 같은 멧돼지는 지금까지 모든 포획 시도를 비웃듯 피해 다니며 오히려 사냥개들을 역공격해서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던 놈이었어요. 별이와 저는 주저없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멧돼지가 있었어요. 그놈은 마치 작은 소 같았고 눈에는 야생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냥개들은 그 멧돼지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지만 별이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이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영리한 전략을 구사했어요. 거대한 멧돼지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하면 재빨리 피하고 틈이 생기면 다리나 옆구리를 물어뜯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불타는 파이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십 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거대한 멧돼지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별이는 마침내 그 놈의 목덜미를 물어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다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도시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별이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별이가 우리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에서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마치 엄마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의 활약은 텍사스 현지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작은 영웅 진돗개 멧돼지 공포에서 오스틴을 구하다. 한국에서 온 신비한 사냥개. 첨단 장비도 못한 일을 해내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별이는 순식간에 오스틴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별이에게 간식을 주거나 사진을 찍자고 할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진돗개 한 마리로는 부족하다. 한국에서 진돗개를 더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틴 시청에서는 한국의 진돗개 협회나 관련 단체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토종견이 머나먼 타국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저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어. 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야. 몇 주 후 오스틴 시청에서 공식적인 시상식을 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별이와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시상식 날 시청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댔죠. 시장님은 별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작은 영웅을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시장님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와 용감한 진돗개 별이는 우리 오스틴 시의 영웅입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멧돼지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대한민국과 진돗개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린 당신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감사패를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영광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별이에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처음 별이의 활약을 접한 몇몇 사람들은 혹시 저게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특수견 아니냐, 한국에는 저런 비밀병기 같은 개들이 많은 건가? 하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별이는 그냥 평범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원래부터 용감하고 똑똑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한국의 대표적인 토종견이에요. 특별한 훈련 없이도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진돗개의 특징이죠. 제 설명을 들은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원더풀, 어메이징을 외치며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동물학자는 진돗개가 멧돼지 사냥에 뛰어난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돗개는 원래 좁은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을 사냥하던 습성이 남아있어서 복잡한 지형의 숨은 멧돼지를 찾아내고 제압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진돗개 특유의 끈기와 집요함, 그리고 뛰어난 후각과 청각이 멧돼지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서양의 사냥개들이 주로 시각에 의존해 넓은 공간에서 사냥감을 쫓는 것과는 다른 한국 진돗개만의 독특한 사냥 방식이 멧돼지 퇴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분석을 들으면서 저는 새삼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훌륭한 사냥 능력을 갖춘 진돗개를 길러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별이의 활약은 단순히 멧돼지 몇 마리를 잡은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한 단면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8장 따뜻한 마무리와 교훈. 어느 날은 별이가 멧돼지와 싸우다가 발을 조금 다치는 일도 있었어요.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에 살짝 긁힌 것이었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별이는 금세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멧돼지 사냥에 나서는 용감함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별이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이의 활약 덕분에 오스틴의 멧돼지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밤마다 들리던 기괴한 울음소리도 잦아들었고 공원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쳐졌던 정원에는 다시 예쁜 꽃들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저녁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작은 영웅 별이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늦은 오후 별이와 함께 강가를 순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저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이 용감한 개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강가에서 다시는 산책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개는 우리 도시의 은인입니다. 할아버지 역시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한국에서 온 개라고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훌륭한 개를 길러내다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멧돼지를 퇴치한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한국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별이의 이야기는 텍사스를 넘어 다른 주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멧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플로리다나 조지아 같은 주에서도 오스틴 시청에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멧돼지 퇴치 효과에 대해 듣고는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별이의 활약이 전미적인 멧돼지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인구에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면서도 이런 생태계 교란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일본에서도 비슷한 외래종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썩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뭐 하나 잘못 들여오거나 혹은 자기들 나라에서 관리 소홀로 퍼져나간 외래종 때문에 주변국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머나먼 미국에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위 선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만약 전 세계의 진돗개들이 힘을 합친다면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골칫거리, 외래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몇 달 후 오스틴 시청은 공식적으로 멧돼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멧돼지가 도시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은 우리 별이와 별이의 활약을 보고 뒤이어 투입된 다른 몇 마리의 진돗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제 저를 진돗개 레이디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요. 잭슨 씨는 다시 예전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민지 씨, 별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밤에 멧돼지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는 새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한다니까요. 정말 한국의 진돗개는 세계 최고예요. 나도 다음에는 꼭 진돗개를 키워보고 싶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존재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토종개, 진돗개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작고 평범한 개였지만 별이는 그 어떤 첨단 장비나 값비싼 외국, 사냥개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도시 전체를 구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제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해맑게 웃고 있어요. 저에게 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저의 가족이자 저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이에요. 이 이야기는 반려견 별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조각입니다.